자칫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개털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해서 자, 라디오에 출연한 한 개딸의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. 자, 좀 올려보세요. 헤드라인을 먼저 볼게요. 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것은 이게 뭐냐. 지금 개딸들은 이재명 뽑아달라 했다. 이재명 뽑아달라 했다.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좌표를 분명히 설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입니다. 그런데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.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.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헤드라인을 보면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고요? 잠깐만,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고요? 전 남친이에요. 전 남친. 아니, 현 남친이 아니에요. 이거 여러분들 이해되세요? 왜? 아니, 전 남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? 그런데 전 남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. 이재명 뽑아달라. 현 남친이면 이해가 돼, 그래도.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니까. 그런데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개쪽팔릴 수가 있잖아요. 자칫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개털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해서 이재명 뽑아달라. 이거 여러분들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체면도 뭐도 없는 거예요. 그냥 오로지 이재명의 목을 건 거야.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합리적인 진보,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또는 이성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당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, 그렇잖아요.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는 윤석열 안 밉다. 안 밉다. 자, 개딸들 미워하세요. 미워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많이 받고 사법적 리스크에 거의 임계 지점을 돌파할 정도의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요. 대안이 없어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자기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아무도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왔어도 서울, 수도권, 30대, 50대, 충청, 무당청, 자영업청, 블루칼라, 심지어는 호남 40대까지 왔지만 누구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는 없는 거예요. 자, 그 이야기는 뭐냐?
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조금 전에 헤드라인을 보여주세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, 왜 여러분들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? 저는 윤석열 안 밉다. 자, 이걸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. 왜?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죠? 깡패라 그랬어요. 아니, 미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깡패라고 합니까? 싫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깡패라 그럽니까?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, 지금 친명과 비명, 친명이 더 당 내에서는 많겠죠. 많은 상황인데, 이 헤드라인이 여러분들, 이 중요합니다. 헤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, 그냥 이걸 글로 읽으면 안 돼요. 자, 이 헤드라인 한 번 더 보세요. 개딸들 미워하세요. 한 번 더 보세요. 자. 이게 무서운 겁니다. 자, 대안이 없는 이재명 대표,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재명 대표인데, 윤석열 안 밉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? 그러면 대표님, 정말 대표님의 뜻만 따르겠다. 대표님을 존중한다면, 아이고 대표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죠.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. 개딸들은 미워하세요! 미워하세요!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. 왜?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뒤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식을,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미워하세요! 비명들 잘라내세요! 이게 무서운 겁니다. 자,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. 개딸에 집안 폭탄 던지기 안 돼. 그러면 집안에 폭탄 던지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개딸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? 자꾸 그러면 나 정계 은퇴할 거야? 개딸들 자꾸 그러면 나 사라질 거야? 그래 버리면 중단해요. 중단해요. 그런데 집안에 폭탄 던지기 안 돼.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.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.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결국 트럼프가 왜 망했냐? 트럼프가 왜 망했냐? 트럼프도 지지층들은 결집했잖아요. 이게 여러분들 라면 이론입니다. 라면 이론. 무슨 말이냐? 라면도요, 국물이 그냥 첨벙첨벙 많은 것보다는 국물이 좀 쪼라야 맛있어. 면은 너무 풀어지지 않지만 면은 고소하면서도 국물이 쫙 쫄면 라면이 맛있어. 땡기지? 땡겨! 나트륨으로 죽어요. 국물은 쫄아요. 외연이 학대가 안 돼. 한 명 먹기도 모자라. 이게 무서운 겁니다. 개딸들은 결집을 해. 양아들도 결집을 해. 하지만 민주당이 쫄아드는 거예요.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총선을 앞두고 외연은 다쳐버리는 거예요. 쫄아드는 거예요.